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고정비용 기업입니까? 아니면은 변동비용 기업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대답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재무회계 담당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칠판을 좀 보시면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고정비용 기업이 있고요. 변동비용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정비나 변동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비용이 변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를 팔아요. 100원짜리를. 근데 여기에 원가가 총 원가가 90원이에요. 90원인데 원가 전체가 다 90원인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원가의 중에서 10%만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변동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10과 80, 80. 자, 그러면은 한 개를 팔았을 때는 이 기업은 10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이 두 번째 기업은 얼마 이익이 남습니까? 똑같이 10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개를 팔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 개를 팔아도 두 개를 팔면 똑같이 얘가 90원의 고정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이 나요? 두 배의 이익이 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내 원가가 100원이 있는데 100원 중에서 뭐 원재료비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똑같이 들어간 돈이 있어요. 뭐 가스비, 수도세, 월세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정되어 있는 건 항상 나가기 때문에 고정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변동 그 원가가 10원이고요. 그리고 고정비가 50원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빼면은 40원이 남죠. 이게 내 이익이에요. 하나 팔았을 때 두 개 팔았어요. 두 개 팔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를 팔면은 얘가 두 개를 깎이죠. 25원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예, 65원이 됩니다.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정비가 중요하냐, 변동비가 중요하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내가 갖고 오는 원재료비의 환율과 변동폭이 내 이익에 상당한 큰 요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변동비용 기업. 그러지 않고 가동률이나 어떤 생산량, 매출액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상당히 크다. 내 이익에. 그러면은 고정비용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들은 고정비용의 기업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설명드린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있어요. 그죠? 여기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고정비용 기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요? 비용이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근데 이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매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도 증가하고요. 비용도 증가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어느 순간까지는 이 부분이 뭐예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비 요 순간부터 비용이 어떻게 늘어나요? 고정비는 일단 무조건 기본방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러면은 고정비는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예요? 적자죠, 적자. 여기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익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고정비를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이 기업, 고정비용 기업은 상당히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쉽게. 두 번째,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고정비는 거의 무의미한 값이 된다. 그래서 고정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매출을 늘려서 고정비를 n분의 1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매우 적겠죠. 예를 들어서 고정비가 1억이에요. 그지? 근데 이거를 1억 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입니까? 1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고정비가 1억이 됩니다. 한 제품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어떤 제품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고정비가 5천만 원이 한 제품을 파는데 한 제품의 매출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팔면 손해죠. 두 개 팔면 또이또이죠. 1억 개를 팔면은 1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5천만 원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용이 있겠지만. 그래서 고정비형 기업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하나는 뭐냐면요.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을 모르고 우리가 고정비용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된다? 이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 고정비 증가에 따른 그 리스크를 상당히 민감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이 고정비를 빨리빨리 늘려가지고 레버리지를 쭉쭉 끌어내서 단기간에 매출액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장기 투자인 경우에는 이 고정비를 우습게 보는 기업은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두 번째, 가동률인데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다트 공시보고에 사업보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동률이 몇 프로다라는 거. 가동률이 저하가 되면은 거기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돈도 줘야 되고요. 유틸리티 비용도 들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제품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제품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잘 안 팔리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최근에 뭐 원유 가격 변동이나 뭐 나프탈 가격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미 어, 확정이 돼 있어요. 더 이상 고정비가 들 게 없습니다. 이미 장치 산업으로 끝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변동비로 해당되는 그런 석유 회사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건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변동비용 기업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실히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고정비용 기업이라면은 고정비의 가장 큰 인건비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그다음에 설비 투자비 이겁니다. 이 두 개예요. 이 설비 투자는 결국에는 감가 상각비 여기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뭐 최소 3년에서 뭐 5년 많게는 7년까지. 그래서 요 두 개.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쉽게 뽑아. 그리고 설비 투자를 막 해. 좋다 이건데 설비 투자가 들어간 만큼 설비 투자를 한 이후에 그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이냐 아니면 조금 더 R&D가 필요한 공장이냐에 따라서 그 고정비 감소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가동률하고 매출액 증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5%예요. 아 이거 별 볼일 없는 기업이네 라고 하지만 이 5% 안에 까보면은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있던 거죠. 왜?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기 위해서 미리 직원들을 뽑아놓고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이게 이제 설비 투자가 완료가 돼서 감가상각비가 줄고 그리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 증가가 반드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래프 다시 보면 가동률이에요.
이거 뭐 단위 비용이라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있잖아요. 단위 비용이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수 함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동률이 무한대라면 네, 비용이 0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정비는 0으로 가는 게 제조 기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조형 회사, 그 제조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정비용 회사의 최종 목표는 단위 비용 가동률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단위 비용을 최소화해서 고정비를 0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내 원가 빼고는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급여, 퇴직급여 이런 것도 있고요. 감가상각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비는 결국에는 이거죠. 비용이 있으면 매출 있죠. 비용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죠. 이건 변동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동률하고 상관없이 어때요? 일정하죠. 이런 것도 뭐 헷갈리니까 제가 요거는 잘 안 했는데 알아두실 거는 이제 고정비가 결국에는 가동률이 증가하면은 단위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많을수록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가지고 삼성전자는 고정비용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는 가동률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보신 분 다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동률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캐파를 증설을 했죠. 그게 가동률이 나와야 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가동률이 뭐 만땅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감가상각 고정비로 다가오게 되고 직원도 많이 뽑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 성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CGN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고정비 증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GN입니다. CGN이 원래 2019년도에 판관비가 한 500억이죠. 500억 정도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리비가 있잖아요. 관리비가 이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보시면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은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났죠. 늘어났고 보시면은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연구개발비도 많이 늘어났고 판관비도 늘어났고 관리비도 늘어났어요. 이 비용을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회사가 잘 나가다가 매출액이 꺾였어요. 꺾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업이익이 그냥 바로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변동비용 기업인지 아니면은 고정비용 기업인지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면은 조금 더 즐거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성공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이 좋았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